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선 발표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포럼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신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 연구소의 학술 포럼이 어쩔 수 없이 영상물로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국에 맞게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이 종합 토론회도 영상물로 제작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 시간이 짧고 부족하지만은 요점적인 것만 한 5분 정도로 요약해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그 질문자하고 발표자하고 둘이서 어디서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부족하지만 우리 향토사 연구소에서 다 제공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도 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삼별초의 막둥이섬 남해와 대몽항쟁 김성철 발표자에 대한 질문 토론을 하실 분, 전 남해 군의원이시고 현재 우리 향토사 연구원이신 김두일 질문자께서 질문하시고 김성철 발표자가 답변하는, 그리고 자장은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 김성철님 발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충이 참 많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발표자님이 삼별초의 막동이섬 남해 이렇게 그 하셨는데, 이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삼별초를 갖다가 어떤 남해 중심의 삼별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삼별초의 막둥이섬이라고 표현하신 거는 좀 이유를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축소해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삼별초가 국군이냐 정부군이냐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무신 정권의 사군이냐, 이걸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해에서 삼별초라는 것은 남해가 그만큼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삼별초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근거로 보면은 고려사에 보면은 우리 창선에 국사고를 옮기고 성을 쌓고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팔만대장경이 몽골군이 침입했을 적에 우리 이 남해에서 각인되었다는 그 자체로서 볼 적에 삼별초가 우리 남해의 그 팔만대장경에 대한 이 어떤 군사적인 보호와 운송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면에 그 장구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장구터를 가봤습니다. 근데 장구터에 보니까는 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적에는 발표자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조금 이 군인들이 대규모로 주둔하기는 좀 협소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형적인 것과 팔만대장경 판각지라는 것을 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요새 판각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삼별초가 역할을 담당하는 측면에서는 운송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네 가지가 돼서 답변하기 조금 그런데,
그 막둥이 섬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그 역사 학계에서 주목한 것이 제일 늦었다는 의미지 뭐 남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또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병이냐 정규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실제로 처음에는 사병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뭐 정적을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하는데 활용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거기 가서 대홍 항쟁을 할 때는 그 나라에서 어차피 그 먹고 살 거, 녹봉 이런 것들 다 줬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정규군의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좀 나뉘다기보다는 사병과 정규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았는가. 사병이면서도 막판에는 이제 정규군 역할을 그 이군육이라는 고려 시대의 그 군사 제도가 거의 이때는 무신정권 때는 역할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군육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뭐 이때 당시 미스인데 마별초 같은 경우는 완전 사병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팔만대장경 관련되는데, 또 아마도 팔만대장경을 연결하고자 한다면은 팔만대장경 판각하고 이런 걸 보호하고 하는 역할도 가능했다면은 그 점을 고현 쪽으로 또 한번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역할들 때문에 대국 산성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과연 장군터 자체가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은 그 지금 소 앞에 금석 앞에 그 남정 앞에까지가 원래 그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바다인데 그 깊은 바다는 아니고 그게 그 염전이 있었습니다. 염전을 이렇게 쭉 가로 해갖고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고,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상당히 중요한 그 금전적으로 비싸고, 그렇게 하고 거기가 또 여수나 이쪽 여수 쪽으로도 가깝고 또 돌아나가면 미조항 쪽으로 가깝고 해서 아마 그런 염전이 생산되는 곳, 그 다음에 이 수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주둔을 했다면 뭐 성 안에서 살았다기보다는 성은 만약에 전투에서 이제 들어오면 거기서 방어용으로 아마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한 1,몇백 명도가 뭐 다 살 수는 없을지라도 서호, 대정 이쪽 지역으로. 그 나중에 한번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 그 역사들 이렇게 보면은 여수로 나가거나 어디로 밖으로 나간 배들이 서상에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서호의 이름이 홀포, 소홀포 이렇게 불리고, 읍에서부터 서호까지의 길을 소홀포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가 서쪽으로 끄트머리 정도 지점입니다. 지금 바다를 막아서 간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상이 그 시대고 맨 서해져야 되지만은 옛날에는 서호가 서면의 가장 중심적인 동네였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려 시대는 그 이 불교 국가니까는 군사 시설하고 절하고 같이 그 이 혼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조에 들면서 불교를 갖다가 결국은 이제 그 억압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장군터도 우리 남에서는 제일 큰 절이었고 군사 요새였는데 아마 그것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역사에서 아마 제해버린 것 같은데, 발표자님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이 장군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더 깊은 질문 같은데,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고 조선 시대는 유교 국가라는 그 자체부터 저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문제는 저 바라보는 시각이 고려 시대부터 경세는 유교고 신앙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도 뭐 유교를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제도에 전부 다 과거 시험을 보려면 전부 다 사서상경 이런 거 갖고 다 봤지 뭐 불교 경전 갖고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또 조선시대에 와서도 불교가 좀 죽음이라는 거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 해서 좀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신앙으로서의 존재, 믿음의 존재로서는 인정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 꼭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도 우리가 성병제도가 있어 성병이 많이 있었듯이 여기서 흔적이 있었고 그 지에 있는 분들도 뭐 삼별초와 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면서 꼭 그것이 뭐 유교적인 이런 개념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세한 거는 두 분 친하시죠? 예, 마치고 나가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서면 홀포 사람입니다. 소 사람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대장군 집터에 나무하러 가기도 하고 풀베러 가기도 했는데 그곳이 삼별초와 관련이 있다는 유적지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자이신 남해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이신 서재심 발표자님의 정지장군과 관음포 대첩의 발표에 대해서 남해문화관광 해설사이신 김향송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